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알리안츠의 모하메드 엘 에리언 고문 분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걸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딱 주목해야 할 핵심만 저희가 뽑아드릴게요. 엘 에리언의 그 최신 분석을 보면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그냥 뭐 불안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4가지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해요. 첫째는 세계 경제 둔화가 더 빨라진다. 둘째는 정책을 쓸 공간이 좁아진다. 셋째는 공급망이 다시 중요해진다. 그리고 넷째, 미국 예외주의라는 믿음에 금이 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당신의 투자나 뭐 비즈니스 결정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 변화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엘 에리언은요, 세계 경제 둔화가 그냥 뭐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예상보다 더 빠르고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 기존에도 사실 공급망 문제나 인플레이션 압력 같은 게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여기에 지정학적 긴장 같은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해지니까 이게 뭐랄까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라는 거죠. 기업들은 투자를 좀 망설이게 되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으려 하고 결국 그런 무효까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문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책 당국자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정책 여력이 줄었다는 거죠? 네, 팬데믹 때 워낙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각국 정부 부채가 이미 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 침체가 걱정되고 돈을 더 풀자니 인플레이션이 발목을 잡고. 정말 딜레마네요. 네, 특히 미 연준 같은 중앙은행은 이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정책도 뭐 마찬가지고요. 과거처럼 과감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정책의 손발이 좀 묶인 상황인데 그럼 기업들은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겠네요. 이게 세 번째 포인트, 공급망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네, 엘리오는 최근에 이런 혼란들이 기존 공급망 모델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지적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싸게 만드는 게 최고였는데. 맞아요. 그 린 방식이라고 하죠. 효율성만 극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뭐 공급처를 여러 곳으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생산 기지를 아예 자국이나 좀 가까운 동맹국으로 옮기는 거. 그 리쇼어링, 프렌드 쇼어링 이야기군요. 네, 소위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거라는 전망이죠. 당장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미래 충격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 속에서 시장에서는 또 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네 번째 포인트군요. 미국 국채에 관련된 이야기요. 이게 정말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네? 전통적으로 보면 뭔가 글로벌 위기감이 커지고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위험 회피 시기 있잖아요. 네, 안전자산 찾을 때요. 그렇죠. 그때는 보통 돈이 미국 국채로 확 몰리면서 국채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수익률,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랬죠. 안전하니까. 근데 엘리언은 최근에는 이 위험 회피 분위기 속에서도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오르는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이상하네요. 당신도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불안할 때 오히려 오를까요? 단순히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네. 엘리언은 그 이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고 봐요. 더 깊은 거요? 네. 바로 그 미국 예외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위기가 와도 미국 경제나 자산은 결국 안전할 거다. 이런 오랜 믿음요. 여기에 약간 금이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린다. 그렇죠. 특히 미국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그냥 묻지마 안전자산으로만 보지는 않게 됐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생각해보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 특히 국채에 좀 과도하게 투자된, 그러니까 오버웨이트 상태인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자산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군요. 네,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말한 정책 제약, 그 불확실성이 결국 네 번째 포인트인 미국 국채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결되는 거군요. 그럼 혹시 달러의 위상 자체도 좀 흔들릴 수 있는 걸까요? 엘리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탈달러화, 그러니까 달러 중심 체제에서 좀 벗어나려는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는 시사합니다. 장기적으로요? 네. 근데 또 현실적으로는 당장 달러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 Nothing to replace it. 고 덧붙여요.
그래서 극적한 변화는 아마 어려울 거다. 그렇죠. 대안이 마땅치 않으니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 대안 부재가 달러 지위를 지켜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통화가 영향력을 나누는 뭐랄까 다극화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 부채, 즉 국채에 대한 우려를 우량한 미국 기업 부채로까지는 아직 연결짓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정부 빚은 좀 걱정해도 우량 기업은 괜찮다고 본다는 거군요. 네. 어쩌면 자금이 미국 시장 안에서 국채에서 우량 회사채 쪽으로 이렇게 이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시사하는 대목이죠. 자, 오늘 엘 에리언의 분석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참 복잡한 단면들을 살펴봤습니다. 경제 둔화는 빨라지고 정책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심지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미국 국채와 달러의 역할에도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거였죠. 네. 핵심은 이런 변화들이 그냥 일시적인 경기 순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더 근본적인 구조적 전환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이제 뉴 노멀이 되면서 과거의 그 효율성만 따지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회복 탄력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분석을 바탕으로 당신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궁극의 안전 피난처라고 믿었던 곳이 예전만큼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진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전 세계의 자본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 흐름은 또 어떤 새로운 지정학적 또 경제적 역학관계를 만들어낼까요? 다음 딥다이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